2,600억 원을 들여서 한 푼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4천억 원을 쏟아붓고 수익은커녕 손해만 1,000억이 넘습니다. 심지어 극장 수익이 1조 원에 달한다는 이 영화, 알고 보니 적자랍니다. 도대체 요즘 헐리우드 블록버스터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오늘은 상상을 초월하는 블록버스터의 제작비 문제를 살펴봅니다. 올해 5월에 개봉한 분노의 질주 시리즈의 10번째 영화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다이는 전세계 박스오피스 7억 불을 넘어서면서 올해 가장 히트한 영화 5위에 올랐습니다. 7억 불을 우리 돈으로 따져보면 9,300억 원, 1조 원에 가까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영화 실제로는 돈을 한 푼도 벌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원가가 얼마길래 1조 원의 매출이 적자가 되는 걸까요? 영화사에서 공개한 이번 분노의 질주 순수 제작비는 3억 4천만 불입니다. 원래 2억 불 중반대로 예상됐었지만 저스틴 린 감독이 영화사의 마찰로 중도 하차하면서 새 감독이 정해질 때까지 영화 촬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기간의 경제적 손실이 금액으로 따지면 하루에 100만 불, 우리 돈으로 13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결국 신규 감독이 영입되고 이미 제작된 분량의 일부 재촬영까지 더해지면서 최종 제작비는 3억 4천만 불, 우리 돈으로 약 4,500억 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화 산업에서 이런 직접적인 제작비가 전부가 아닙니다. 관객이 많이 들게 하려면 홍보를 해야겠죠. TV와 온라인을 비롯한 미디어 광고와 시사회, 레드카펫, 전세계 투어 등 오프라인 행사까지 모두 제작비와는 별도의 마케팅 비용에 해당되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영화 제작비 수준만큼 마케팅 비용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일례로 미국에서 가장 비싸고 시청률이 높다는 미식축구의 슈퍼볼 중간 광고는 30초 단발에 700만 불, 우리 돈으로 1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분노의 질주는 30초가 아닌 60초 예고편을 슈퍼볼 광고로 사용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예고편 하나가 200억짜리 광고인 셈이죠. 이렇게 순 제작비와 마케팅 비용, 배급과 유통 비용까지 합해서 통상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는 제작비의 2.5배부터 수익이 나는 손익분기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분노의 질주의 경우에 순 제작비가 3억 4천만 불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2.5를 곱하면 8억 5천만 불, 하나로 환산하면 1조 1288억 원입니다. 이 영화의 박스오피스 수익이 7억 불이었으니까요. 단순 계산하면 1억 5천만 불, 약 2천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는 의미죠. You know what? The disrespect is gonna have to stop. Now! 물론 마케팅 비용이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고 복잡한 세금, 환급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영화가 적자다 이렇게 확정 지을 순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분노의 질주처럼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해서 더 큰 수익을 바라던 프랜차이즈 영화들이 이제는 더 이상 관객들에게 먹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지금처럼 블록버스터의 제작비가 껑충 뛰어오른 데는 디즈니사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역대 모든 영화 중에서 가장 많은 제작비가 투입된 영화는 2015년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입니다. 디즈니는 2012년 스타워즈 프랜차이즈를 자사로 매입하면서 새로운 부활을 위한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게 되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웬만한 블록버스터들이 통상 2억 불대에서 만들어졌었지만 새로운 스타워즈 영화에 이에 2배에 달하는 4억 5천만 불, 우리 돈으로 5,9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스타워즈의 엄청난 팬덤과 원년 멤버들의 컴백으로 깨어난 포스는 전세계 20억 불이라는 메가 히트를 기록하게 되고요. 이 기록은 당시 아바타에 이은 역대 2위 흥행 기록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영화사들은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기보다는 앞다투어 이미 검증된 시리즈의 속편 혹은 과거의 영광을 누렸던 영화들의 리부트, 리메이크에 투자를 늘리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역대 가장 많은 제작비를 투입한 영화 10위권의 모든 영화가 전부 프랜차이즈, 시리즈 영화입니다. 코로나 이전인 2020년까지만 해도 이런 방식의 흥행은 영원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블의 강세는 물론이고 스타워즈와 주라기 월드의 여전한 흥행, 디즈니의 실사 리메이크 역시 만드는 족족 히트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올 한 해만 봐도 분노의 질주를 비롯해서 3억 불의 제작비를 쏟아부은 인디아나 존스 5편 운명의 다이어리 1억 불 가까운 손해를 봤고요. 2억 9천만 불의 제작비로 만들어진 미션 임파서블 7편 역시 제작비의 2배가 채 되지 않는 박스오피스 흥행으로 사실상 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What do you expect me to do? Well, just, jump. Jump? 이런 영화 시장에서 의외의 승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올해 전세계 박스오피스 1위 영화는 올여름 개봉했던 바비입니다. 솔직히 정말 솔직히 제가 이 영화의 티저 예고편을 보면서 와, 헐리우드가 정말 이제는 이런 것도 영화로 만드는구나 하고 상당한 우려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가 평단과 관객 모두에게 엄청난 호평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전세계 14억 4천만 불, 우리 돈으로 1조 9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바비의 순 제작비가 1억 5천만 불이었으니까요. 제작비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이죠. 바비만큼이나 의외였던 슈퍼마리오 역시 1억 불의 제작비로 전세계 13억 6천만 불의 흥행을 기록하면서 2위에 올랐고요. Oh, wow, we have hit the big time. 지난 8월 개봉했던 오펜하이머가 1억 불의 제작비로 전세계 9억 5천만 불의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바비나 슈퍼마리오의 흥행도 놀랍지만 오펜하이머가 더 신기한 이유는 이 영화의 조건이 흥행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상업영화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실존 인물의 전기, 그것도 과학자가 폭탄을 만드는 이야기를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으로 러닝타임 3시간으로 심지어 일부 구간은 흑백으로 만들었는데 이 영화가 모든 슈퍼히어로, 분노의 질주와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까지 보기 좋게 이겨버린 겁니다. 바비와 오펜하이머가 프랜차이즈 영화들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를 2개의 단어로 찾아보면 이 단어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신함, 그리고 독창성.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반복되는 돌고 도는 이야기가 아닌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단순히 더 커진 스케일이 아니라 새로운 화면, 독특한 스타일을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이 한데 어우러진 극장을 가야만 하는 이유가 될 영화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의 질주 시리즈는 여전히 차기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홉스의 단독 주연 스피노프가 이미 확정되었고 여성 캐릭터가 중심이 되는 또 다른 스피노프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과연 메이저 영화사들은 언제쯤 이 마약 같은 프랜차이즈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빨간 도깨비였습니다. It's too late. Look at me. I'm such a dick. It's never too late to stop being a dick. The choice is now yours.